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숨은 매력을 찾아드리는 매력남입니다. 제가 그 40살이 됐을 때 처음에 좀 기분이 좀 많이 우울하고 그러더라고요. 이제 30대에서 40대로 넘어갔을 때. 근데 이제 그때 우연히 이제 뭐 미국의 시인 중에 도널드 저스티스라는 그 시인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분의 시 중에 이제 맨 앳 포티라는 시가 있습니다. 40살의 남자. 근데 그 시가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40살의 남자는 자신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방의 문도 부드럽게 닫을 줄 안다. 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제 그 시를 딱 접하면서 제가 괜히 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제 막 이렇게 40대가 되면 그 우리 그 속담 중에 속담이 아니라 이제 마흔이면 이제 불혹이라고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다.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? 근데 그거 연장선상으로 이제 서양에서도 그 40살이 된 이제 남자는 이제 그런 배려심, 자신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방해 문도 이렇게 부드럽게 닫을 줄 아는 그 관록, 삶의 여유, 이런 게 생긴다면, 나도 막 40대가 돼도 멋있을 것 같다. 그러니까 20대나 30대에 그 남자가 가지지 못한 그런 좀 부드러움, 그런 여유, 그 다음에 그런 인생에 대한 철학, 그 다음에 뭐 호연지기, 뭐 이런 게 생겨서 그 패션과 또 접목이 돼서 더 멋있는 남자가 이제 40대부터 완성되지 않나 이렇게 나름 생각을 해보고 지금 이제 40대 중반이 됐습니다. 근데 지금 뭐 40대라는 나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왜 계속 40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제 4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이제 패션,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나의 복장이라든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 매너라든지 그런 애티튜드가 아닐까 합니다. 그래서 제가 뭐 쉬운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그 여러분들 아마 그 영국의 세계적인 밴드 그 비틀즈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. 60년대. 60년대에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제 세대는 아닌데 저는 이제 워낙 팝을 좋아하다 보니 비틀즈를 아주 그 중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비틀즈를 아주 좋아했고 이제 팬인데요. 원래 비틀즈는 그 데뷔하기 전, 그러니까 6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그 지역, 그 리버풀에 있는 그러니까 지역을 기반으로 한 그냥 로컬 밴드였습니다. 그래서 그 한 클럽에서 이제 뭐 공연을 하는 그런 그 그냥 밴드였는데 지역의 그냥 밴드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비틀즈는 좀 강한 하드락 음악을 하고 복장도 좀 불량스럽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에티튜드, 그러니까 이제 매너라든지 이런 게 막 그 공연장에서 술도 마시고 음식도 그냥 막 먹고 좀 지저분하고 막 이런 그런 이제 밴드였다고 합니다. 근데 그 이제 비틀즈를 이제 무명에서 발굴한 사람이 브라이언 앱스타인이라는 이제 그 영국에서 레코드 방을 하는 이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비틀즈를 발굴을 해서 이제 그 세계적인 일합사가 되도록 이렇게 만든 계기가 됩니다.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분이 그 브라이언 앱스타인이 그 비틀즈를 접하고 이제 딱 판단을 했을 때 음악성이라든지 이런 건 상당히 좋은데 일단 그런 복장이라든지 매너, 애티튜드 이런 게 좀 너무 그 갖춰지지 않다 보니 일단 이제 브라이언 그 앱스타인이 비틀즈 그 멤버들을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태도까지 그 애티튜드까지 다 바꾸도록 해서 그 비틀즈가 데뷔를 했을 때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. 그렇게 양복을 그러니까 모주룩이라고 해서 이게 폭 좁은 넥타이에 깔끔하게 그다음에 양복을 입고 그다음에 바가지 머리 그러니까 단정하게 머리를 자르고 그렇게 이제 그 기존의 본인들이 그 추구하던 음악은 좀 강한 하드락이었는데 이제 뭐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러브송 위주의 그 이제 뭐 이렇게 단순한 코드로 전개되는 그 멜로디 라인이 좋은 곡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공략을 해서 그 마케팅이 이제 뭐 기가 막히게 잘 먹혀 들어가서 이제 비틀즈는 세계적인 일약 스타덤이 됐다는 그 일화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사실 뭐 비틀즈가 그 브라이언 앱스타인을 만나기 전에도 비틀즈는 비틀즈였을 겁니다. 뭐 폴 맥카트니라든지 존 레논이라든지 조지 해리슨이라든지 뭐 그분들이 그 그 옷을 태도를 바꾸고 애티튜드를 바꾸고 옷만 갈아입었을 뿐인데 그 전에는 이제 알아보지 못했던 뭐 흙 속의 진주를 그러니까 원석을 발견한 거죠. 그러니까 원석을 발견을 해서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가공을 한 건데 그 과정이 바로
그런 에티튜드라든지 매너라든지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굳이 뭐 제가 비틀즈 그런 일화를 굳이 뭐 이렇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그 외모라든지 에티튜드 그다음에 이런 거에 대한 그 매너에 대한 중요성은 아마 여러분들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. 그래서 굳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스티브 잡스라든지 빌 게이츠라든지 뭐 삼성 이건희 회장이라면 굳이 뭐 남들 시선을 뭐 잘 볼 필요가 없겠죠.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 스티브 잡스처럼 그렇게 뭐 그 까만색 서틀렉에 뭐 청바지 운동화를 신고 뭐 그렇게 다니더라도 상관은 없는데 그게 아닌 사람인 이상은 일단 첫 인상은 보통 만났을 때 3초 안에 다 이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. 상대 그 사람에 대한 첫 인상이. 근데 괜히 내가 처음 보는 불특정 다수인 그 사람에게 내 평가를 겉으로 보여주는 이미지 때문에 더 낮거나 더 이렇게 내 가치가 이렇게 좀 떨어지게 평가받는 건 억울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뭐 제가 뭐 외모 지상주의는 아니지만 저 앞서 영상에서도 이제 강조했듯이 왜 제가 이런 패션에 대한 유튜브를 하는지 그거에 대한 제 중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한 번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. 저는 지난 한 16년 정도 그 여행사 일본 팀에서 일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해외로 여행을 가는 사람들을 공항에서도 이제 많이 만나고 그다음에 뭐 통화로도 유선으로도 고객들과를 대화를 많이 하고 그래서 뭐 고객을 공항에서 미팅한 적도 있고 뭐 개별적으로 또 만난 적도 있고 그 뭐 법인이라든지 인센티브 단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그 업체를 가서 뭐 설명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오사카, 오키나와 이런 게 제 담당 지역이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뭐 견적을 가지고 와서 일정이라든지 뭐 세부 조정을 한다든지 이럴 때 주로 이제 그 미팅을 많이 했었습니다. 그래서 뭐 회사의 법인팀이라든지 뭐 이제 그 여행을 진행하는 아니면 뭐 공무원이라든지 그런데 일단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일단 그 여행을 갈 때 인솔자나 아니면 뭐 가이드를 보통 손님들은 그 처음에 판단을 하는 거는 겉모습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뭐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제 경험상은 그랬었습니다. 그러니까 옷을 못 입거나 이러면 조금 저를 좀, 좀 얕잡아 본다고 그러나요? 이게 뭐 맞는 편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썩 좋게 보지는 않더라고요. 그래서 보통 가이드 분들도 그 해외로 이제 인솔을 해서 나갈 때 보면 첫날은 꼭 깔끔한 정장, 뭐 여자들도 이제 최대한 깔끔한 식으로 옷을 입고 출발을 합니다. 그리고 가서 둘째 날 일정부터는 좀 편하게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건데 그 이유가 다 이제 첫인상의 법칙, 그것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. 그래서 제가 그 남자들은 솔직히 뭐 정장을 입는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특별히 그 멋을 낼 수 있는 아이템이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기껏 해봐야 이제 뭐 벨트라든지 뭐 구두 뭐 이런 거를 좀 고급한다든지 이런 그런 아이템에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저는 그 여행사에 다닐 때 제가 뭐 옷을 잘 입었다는 건 아닙니다. 근데 나름대로 저는 이제 깔끔하게 항상 이렇게 갖춰 입고 격식을 갖춰 입고 제 몸에 맞는 옷을 입었습니다. 그래서 뭐 한 번도 손님이 저를 뭐 이제 뭐 우습게 본다든지 뭐 만만하게 본다든지 이렇게 얕잡아 보는 경향은 없었고요. 그리고 저는 저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시계라든지 뭐 넥타이라든지 이런 걸 명품으로 한다면은 뭐 좋겠지만 뭐 가격이 비싸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적은 비용을 투자를 해서 저를 이제 돋보이게 하는 방법은 그런 좀 사소하지만 좀 작은 디테일적인 그런 패션 아이템들입니다. 그러니까 어떤 액세서리냐면 예를 들면 저는 그 회사에서 일을 하면 보통 회사에서 지급하는 게 뭐 전화기라든지 PC 정도고 나머지는 이제 다 자기가 이제 개인적으로 구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뭐 회사에서 플라스틱 볼펜을 막 싸구려 플라스틱 볼펜을 주기도 하고 하지만 저는 저만의 이제 그 좀 고급화된 만년필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좀 좋은 그 볼펜이 있습니다. 그래서 항상 그런 걸 들고 다녀서 그런 걸로 일을 했고요. 그래서 회사 안에서도 저는 나는 이제 나만의 그런 스토리가 있는 스토리텔링이 되는 그런 그 패션 액세서리들 항상 간직하고 다녔고요. 그리고 그 예를 들어서 그 외국에 이제 여행을 간다. 그러면 제가 여행사 직원인데 인솔자로 나갈 경우 보통 손님들은 이제 가이드들이 TC 그 가이드분들이 손님들 인솔해서 나갈 때 보통 패키지 여행사에서 그 볼펜 플라스틱으로 된 그 볼펜을 손님들한테 나눠줍니다. 그다음에 여권 케이스 비닐로 된 여권 케이스 그 다음에
그 네임택이라고 그러죠. 그 트렁크, 그 짐 붙이는 가방에 그 거는 그 고리 같은 이렇게 고무로 돼서 고무줄이 달린 그런 네임택들이 있는데, 저는 이제 항상 그런 사소한 패션 아이템을 좀 고급화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여권 지갑이라든지 그 여권 케이스라든지 그 네임택 그 짐택이라고 하죠. 그거는 항상 좀 고급 소재의 가죽을 가지고 다녔고요.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게 제가 여행사 다닐 때 쓰던 그 여권 그 케이스입니다. 여권 케이스인데 사실 이런 거는 별로 비싼 게 아니거든요. 근데 그 뭐 외국에 간다든지 여행을 갔을 경우에는 현지에서도 이런 걸 뭐 이제 수공예로 팔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. 근데 이제 거기서 이거는 뭐 제가 뭐 오키나와 뭐 차탄에서 샀다 이런 식으로 제 스토리 텔링이 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일본이라든지 이제 외국에 들어갈 때 그 나라의 입국 카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? 근데 보통 사람들이 볼펜을 잘 안 들고 다닙니다. 근데 뭐 그 기내에서 스위스한테 이제 볼펜을 빌린다든지 아니면 여행사에서 나눠준 싸구려 그런 이제 플라스틱 볼펜으로 글을 쓰는 사람 중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런 좀 고급 볼펜을 가지고 다닌다. 그 다음에 또 이제 와이프한테 그런 선물 받은 이제 그 우드로 된 그런 만년필이라든지 수성펜이 있거든요. 거기 그런데 이제 뭐 제 이름도 이니셜도 각인이 됐고 그래서 그 싸구려 볼펜을 꺼내서 그 입국카드를 작성하는 사람들보다 제가 항상 이 옷깃에 가지고 다니는 제가 아끼는 이런 볼펜을 꺼내서 작성하는 모습 자체로도 제 에티튜드 그 다음에 그 아마 뭐 누가 나를 그렇게 봐주길 원하는 건 아니지만 스스로가 알지 않습니까? 내가 이게 그 나는 이런 싸구려 볼펜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나만의 스토리텔링이 달린 이야기가 있는 이런 필기구로 쓰게 됨으로써 좀 더 신중하게 쓰는 경향도 되고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처음에 이제 명함이 첫인상에 그러니까 자기를 홍보하는 첫 수상이라면 제일 마지막에 사인을 할 경우에는 이제 만년필이라는 볼펜인데 그때 뭐 거대한 뭐 예를 들어서 큰 거래를 하는데 뭐 플라스틱 싸구려 볼펜을 꺼내서 사인하는 사람보다 이렇게 뭔가 이야기가 있는 자기만의 그 필기구를 꺼내서 사인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신뢰가 가겠습니까?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뭐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아마 이제 본인의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질 겁니다. 그래서 오늘은 뭐 제가 좀 이야기가 좀 많이 그 장황되기도 하고 좀 제 주관적인 얘기가 많았는데 뭐 그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지난 16년간 여행사에서 일을 하면서 얻은 저만의 이제 노하우고 그다음에 저를 이제 적은 비용을 투자를 해서 이제 그러니까 나만의 좀 고급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 그다음에 뭐 스토리텔링이 되는 나만의 그런 뭐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제가 옷을 입을 때 보통 이제 첫인상을 형성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살을 빼고 뭐 성형수술을 한다든지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한데 돈이 너무 많이 들지 않습니까? 그리고 살 빼는 데도 힘들고 근데 옷 입는 거는 그냥 옷 입는 거 하나만으로 자기의 단점을 커버를 할 수도 있고 장점을 극대화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옷 입는 거 패션만큼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고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언어, 그러니까 몸의 언어로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그 설명을 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그 패션 아이템으로 여러분께 그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그럼 내 마음을 받아줘.